네, 반갑습니다. 김은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다 같이 OM을 들었잖아요. SLM을 들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만의 세계에서 우리들끼리 통하는 엄청난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막 너무 성대모사를 잘하시니까 꿀잼이었잖아요. 그죠? 리치까지. 예, 와, 리치 디보스까지 똑같이 카피하는 거 보고 진짜 많이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일인데 사람 따라 백인백색이라고 이 똑같은 걸 가져다가 이게 진지하게 푸는 사람, 재밌게 푸는 사람,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각자는 또 어떤 컬러인지 한번 어떠셨어요? 자기 생각 좀 해보셨죠? 나는 어떤 컬러일까? 나는 좀 처음에는 약간 내가 좀 진지하다 못해 요즘 나는 진지충이었는데 조금 모든 좀 바꿔보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가덕이는 항상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좋은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요 앞에 계신 분한테. 그래가지고 좋은 질문은 좋은 생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무수히 쌓여 있었는데 좋은 질문이 이렇게 그 본질을 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질문,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주신 거에 일단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하나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어떤 이 오프라인이 차단돼 버렸어요. 학교도 관공서도. 지금 우리 관공서 가야 되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하시겠어요? 오프라인으로 하시겠어요? 근데 단 오프라인 하게 되면 좀 불편해.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갈 수 없어. 홀짝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맞춰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24시간 아무 때나 내가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같이 교육이 이제 주인 이런 일도 다 온라인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시대인데 정작 나는 온라인으로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밸런스가 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타고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의 강점이 뭐냐면 거리 제한이 없다거든요. 거리 제한이 없어요. 모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 굉장한 장점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동시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가 내 비즈니스를 이 거리 제한이 없는 이 굉장히 환상적인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비즈니스를 폭발시킬 거냐는 거죠. 근데 이게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에요. 한날 이게 이전에 누구 잘해왔던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2020년이죠. 2020년 1월 우한 이후로 2월부터죠. 아예 본격적으로 2월부터는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프라인이 안 되는 조건으로. 근데 다행히 우리가 비즈니스는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는 다 오프라인이었지만 실제로 쇼핑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제품 구매를 하고는 거의 다 이제 오프라인 이용 안 하고 다 온라인으로 이용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우리 그나마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일제시대 때를 겪었던 분이고 6.25도 겪었고 지금까지 이제 4차 산업까지 다 경험하고 계시는데 이제 뭐냐면 서울에 있는 롯데마트가 문을 닫는 거에 대해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직원이 한 매장당 한 900명 정도에 되는 직원들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되었으니 어쩜 좋냐고 막 크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 못 보시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익숙한 게 없어진 거지 새로운 거는 문을 열었거든요. 온라인은 문을 열었고 지금 택배 같은 경우에는 파업 중이에요. 심지어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처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 분류하고 나누고 이걸 나눠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게 막 알겠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 봤던 거죠. 내가
전에는 오프라인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약간 공존하고 있거든요. 요 구간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걸으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더 빠른 거야. 자동차보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걸 말로 타고 다니노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말을 타는 게 더 빠른데 이랬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거지 그게 앞으로 더 유망한 건 아니야. 말을 타고 다니고 말로 운송을 하는 거는 익숙하고 그런 거지 앞으로도 계속 그게 더 비전이 있진 않아. 근데 자동차는 사람보다 더 느려요. 가다가 또 뭐 해야 되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지금은 굉장히 서투르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다면 지금은 가독이야. 겹쳐요. 겹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누가 온라인으로 빨리 가져가느냐가 다음에 하이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하이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 리더는 온라인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누가 더 잘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라인, 지금 누가 온라인을 먼저 가져가느냐가 앞으로의 어떤 그걸 시장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이 거리가 없는 것을 강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접속을 하냐면 왜 꽃이 있으면 벌이나 나비가 몰려들듯이 자기한테 유익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비자한테 유익했을 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리냐면 거리 좁히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마음의 거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리적 거리는 좁힐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모두가 다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만날 수가 없어요. 교실도 애들이 요일제로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못 만나게 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좁히나 했을 때 나와 소비자와의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고리잖아요. 그죠? 했을 때 이 마음의 거리는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필요를 내가 만족시키고 이 사람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이게 결국은 이 거리 개념이 없어지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내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10번, 100번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고 가는데 시간은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교육이 다 안방으로 들어왔어. 오늘도 그 재미난 교육을 다 우리는 집에서 내 있는 곳에서 편하게 들었잖아요. 그죠? 모든 교육은 다 집으로 다 들어왔어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내가 소비자와의 나의 만남에 있어서는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게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이게 나의 와야만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어필시켜 나가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전에 하이핀들이 오프라인에서 나왔다면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랠리를 하고 한호하고 이런 데서 나왔다면 앞으로는 방구석에서 나온다는 어디 안 나가도 진짜 이게 엄청 가깝게 느껴지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 강봉소조차도 지금 우리 그 재난지원금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오프라인이 있지만 누가 가겠어요. 그죠? 그 업무 자체도 이제 지방으로 다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가 더 편리한지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금 혹시 코로나 이후로 쇼핑 못 하시고 힘드시진 않죠? 먹고 사는데 아무 불편 없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보다 서울이 먼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죠? 원리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움직인 거죠. 근데 어떠세요? 하여튼 숙제는 하나씩 다 이렇게 받았는데 좀 이게 어떡하지? 감이 오시는 분? 어떤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아까 그 좋은 질문 해주셨던 분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내가 또 그 책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폴리메스라고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뭐 해부학, 뭐 수학, 건축학, 미술 뭐 온데 다 천재야. 온 천재. 이런데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막 300년, 400년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살면서 각 분야의 최고의 어떤 걸작을 냈을까 굉장히 놀랍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 보니까 그 천재는 뭐냐면 원리는 하나인데 나오는 게 다양한 거야.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그러니까 원리를 하나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온데 적용을 한 거야. 적용 분야가 다양했던 거지 원리가 다양했던 거 아니야. 그거 원리를 하나 깨닫는데 보통 장인이 되려면 30년 걸리잖아요. 30년씩 이래 걸린 게 아니고 어떤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근데 사람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원리는 하나야. 요즘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요 오직 하나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물건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뭐 만족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 나를 향한 어떤 사랑이 와닿았을 때 사람은 움직여요. 원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싫어하는 곳에 가고 싶으세요? 나를 좀 환영해주는 곳에 가고 싶으세요? 그죠? 이왕이면 나를 맞아줄 때 환영해주고 이런 곳에 우리가 머물고 싶잖아요. 그죠? 그 원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오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 사람이 머무는 것도 사랑이고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만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얘기해볼게요. 이제 네. 지난번에 자율신경 해봤잖아요. 그죠? 그게 세 가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 대사. 에너지 대사에 대한 시스템. 요거는 여러 번 말했어요. 음식 먹어서 소화돼서 에너지 되고 남으면 살찌고 이거 했잖아요. 그죠? 이거 에너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진짜 만땅이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하고 반만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저기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에너지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질 않아. 저보다 나이는 많죠. 근데 늙질 않아. 나보다 나이가 많아.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믿겠는데 늙질 않아. 또 뭐지를 튈지 몰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가 남아돌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좀 부족하면 없는 데서 최대한 아껴서 쓰게 돼요. 머리가 없는데 아무튼 뭐 여기가 이상해요. 고마워.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스트레스라도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과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느끼는 것과 굉장히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성품과 성질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대하는 이런 매너도 이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자율신경.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그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뭐 비타민 B라든가 칼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그 신경 비타민, 신경 미네랄 이런 거, 그다음 물 이런 거를 충분하게 드시면 이게 정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자율신경이 알아서 모두를 착착착착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병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백혈구 시스템. 요거 백혈구.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백혈구 종류가 이제 있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혈구 잠깐 먼저 할게요. 근데 여기 지금 혈구
얘는 몸이 있어요. 어쨌든 그 혈구에는 적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백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 있죠. 이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냥 평균 한 5리터 정도로 예상하고 5리터 정도 돼요. 많습니까 혈액이? 우리 몸에 5리터는 많은 편인가요? 그러면 다 5리터는 안 되지. 우리 지금 큰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자기 몸의 13분의 1 정도가 자기 이제 혈액 양이라고 보면 돼요. 혈액 1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아닙니다. 체중의 약 13분의 1 정도가 그 혈액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백혈구는 어디서 뽑아내냐면 그 골수에서 뽑거든요. 골수. 그 다음에 이제 비장이나 그 다음에 그 임파절이라고 있어요. 임파절. 그 임파구 알죠? 림프구. 거기 보면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집합 터미널 같이 이렇게 있으면 쫙 뻗어나가. 근데 여기에 모이는 집합 장소. 여기에서 백혈구를 막 만들어가지고 쫙 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혈구가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는 이 뼈 건강이 엄청 중요해. 뼈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는 칼슘이 왜 어렸을 때는 몸이 큰다고 필요하고, 그죠? 우리 여자들 같은 아이를 출산하니까 출산한다고 또 칼슘 필요하고, 그죠? 그 이후로도 또 계속 그 골밀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뼈에서 백혈구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뼈가 건강한 거 엄청 중요해. 그리고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뼈가 약하게 되면 각종 신경성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나타나. 그리고 이제 그 행동장애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WX 외에도 개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칼슘을 우리가 하루에 한 700ml 정도가 필요하다면 우리 칼백 내알이 한 5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알 먹고 WX 있는 거 먹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에서 또 먹고 왜냐면 칼슘이 생각보다 흡수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거는 칼슘이 비타민 D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뭐가 조건이 있어야지 흡수가 되는데 이래저래 그 좋은 그게 조합이 안 맞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럼 되게 나와버리니까 어쨌든 뼈를 건강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그 골수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해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건 적혈구겠죠, 그죠? 왜냐하면 약한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보셨죠? 애들 튜브 같이 생긴 거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400만에서 한 500만 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이게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백혈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참고로 4,000개에서 한 8,000개 정도가 있는데 세균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 그거를 특시로 가서 다 잡아먹는 게 백혈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도 안 죽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죠? 나 옛날에 내가 미대 나갔잖아요. 진짜 물감하고 이게 있잖아. 손이 시커먼데 누가 빵 사오면 그 빵을 향해서 굉장히 빵 사오면 손을 뻗어서 식빵을 착 뜯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오리오리하는 사이에 빵이 없어. 왜 그렇게 애들이 뭘 먹었나 몰라요. 아무튼 지금도 하여튼 요즘도 뭔가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미대라도. 근데 우리 때는 막 야간에 그림 그리다가 막 누가 뭐 먹을 거 사오면 막 한장하고 막 그 더러운 소리 시커먼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펜 같은 그거 다 있는. 지금 같으면 위생상 막 아우 싫은데 그때는 그 빵 한 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약간 경쟁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균을 처리하고요. 백혈구가 그러니까 안 씻고 먹어도 안 죽어. 백혈구가 해주니까. 그다음에 면역을 담당하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이거. 그죠? 엄청 중요해요. 혈소판은 약 30만 개인데 이거는 지혈.
혈액이 응고되게 하는 거예요. 피가 줄줄 흐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백혈구는 이 모양이 좀 쪼맨해가지고 약간 불뚝청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에 가깝긴 하지만 요렇게 약간 요렇게 그렇게 생겼고, 어쨌든 우리 몸에서 이렇게 혈액 중에 혈장에 해당되는 게 있고 혈구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혈액 안에 그죠? 혈장이 나 이러다 무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죠. 카메라 밖으로 나가는 거 아, 아니라 그럼. 하여튼 혈장이 55% 정도 되고, 아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요런 게 다 합해갖고 45%예요. 혈구가. 그럼 나머지는 또 뭐예요? 그죠? 그러면 호르몬 같은 거는 여기다 표시할 수 없어. 너무 작은 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 거는 그래서 빼고 어쨌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백혈구가 세균 처리하잖아요. 요거를. 그러면 요 또 비율이 또 있어. 매크로파지라는 게 있어요. 요게 한 5%. 얘가 정찰병이라고 하는데, 정찰. 나가보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 오면 나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군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매크로파지. 나가보는 애들 있어, 정찰. 파견. 누가 띵동하면 나가보는 애들 있잖아.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매크로파지가 한 5% 돼요. 얘가 많을 필요는 없잖아. 얘가 가서 누군지만 알려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백혈구 중에서는 과립구가 있고 그 임파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립구는 뭐 하는 거냐면 약 한 60%가 되는데, 아까 요 세균 잡아먹는 데 있죠. 큰 세균을 잡아먹는 일을 해. 그 다음에 임파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 35% 정도 되거든요. 엄청 중요해요. 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얘들은 기억을 소환해. 그래갖고 전에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싸워서 기록을 남기는 거야. 기록을 남겨가지고 뭐를 해놨냐면 항체를 만들어놔. 그러니까 우리 몸이 2중, 3중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한 번 싸워서 이긴 것들은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런 애들 또 들어오면 딱 알아서 그냥 보내버려. 보내가지고 누가 처리하면 될지를 이제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세균은 과립구가 잡아먹었죠. 그 다음에 임파구가 면역을 담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누가 하냐면 자율신경이 알아서, 얘들이 누가 다 알아서 해줘. 자율신경이 알아서 누구 보내고 다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요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율신경에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립구는 큰 세균을 잡아먹어. 비교적 큰 거. 그리고 삼켜서 소화하고 분해해버려.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럴 때 한홍성 고름이 나와. 염증. 그러니까 내가 누런 거 있죠. 콧물도 감기 끝에 그 누런 거 나오는 거 있으면 세균 잡아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균이 들어왔는지를 내가 맞출 수가 있어. 근데 가립구는 균이 없이도 증가할 수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야.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가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가립구가 많이 나와. 그럼 염증이 많이 생기겠죠? 좋은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임파구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카탈성 염증이라 가지고 이제 누런 게 아니고 투명한 거 있잖아. 투명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윤은정이 들 얘기했는데, 자기가 아이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비염이 상식이지만 그 당시에 애들이 어릴 때는 콧물이 나니까 감기인 줄 알고 계속 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그때 알고 봤더니 비염이었던 거야. 근데 비염 치료를 했으면 됐을 거를 감기 치료를 하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거야. 그죠? 접근이 틀렸잖아. 콧물이 나니까 당연히 감기라고 생각하지. 그죠?
코가 불편하니까. 근데 잘못 접근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카탈성 염증이라고 투명한 장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파구는 표면에 접착 탁 이렇게 붙어가지고 처리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파구가 휴먼 상태가 있는데 그거는 항원을 만드는 중이에요. 항원을 기억했다가 면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항원에 가고 붙어갖고 딱 잡아먹는 거 본 적 있죠? 요게 항체잖아. 이렇게 생긴 게 항체인데 항원에 가서 착 달라붙어서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아무튼 더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냥 오늘은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매크로파지, 과립구, 임파구. 백혈구 중에서도 백혈구는 골수에서 나오고 비장에서 나오고 임파절에서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가장 큰 거는 골수, 그러니까 뼈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야. 근데 세균 처리와 면역을 담당하는데 매크로파지는 누가 먼저 나가보는 거고 얘가 알려주는 거 봐서 가리구가 나가든지 임파구가 나가든지. 근데 균은 없는데 나가가지고 싸우는 경우 있잖아. 암세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가리구가 많이 나와. 안 돼. 잘못된 거야. 그거지.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제일 나빠. 만병의 근원이 맞아요. 스트레스가 제일 나빠. 그러니까 어쨌든 스트레스를 빨리 잘 해소하는 안 받을 수는 없지. 근데 받으면 어떻게 해소할지를 빨리 결정을 해서 그걸 빨리 해버려. 어떻게 하래요? 노래방 가서 찾아야죠. 아, 그렇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노래방에서. 한잔 하는지 노래방을 가든지 먹든지 뭐 뛰든지 뭐 각자의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걸 또 다음에 우리가 한번 공유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삽시다. 이상입니다.